반갑습니다. 고서방TV의 고서방입니다. 한 콘서트 공연장에 유명 아이돌 가수가 나옵니다. 그 가수가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본인 사인이 들어있는 운동화였습니다. 그 사인이 마치 상표처럼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팬들이 난리가 나고 얼마냐고, 어디서 살 수 있냐고 그 아이돌 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 동대문 근처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하루에 100켤레씩만 한정 판매로 열흘 동안만 선착순으로 판매를 한답니다. 그 운동화는 원래 10만 원 정도 하는 운동화인데 단지 그 가수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사려고 당근이나 SNS에서 온통 그 운동화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난리도 아니에요.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서 400만 원, 500만 원까지 오른 거예요. 백화점에서는 당연하게 10만 원에 팔리고 있고요. 뉴스에도 막 나오고 사회 문제로 갈 것 같아서 그냥 10만 원에 무제한으로 풀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운동화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10만 원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있음직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 운동화의 가격이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바로 희소성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이론상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너무 많은 것이죠. 무엇이 그 수요를 만들어냈을까요? 글쎄요. 자,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변동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단순히 고서방의 생각입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고서방과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운동화가 10만 원이 적정 가격이었듯이 각 주식은 그 주식마다 적정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가격이 자꾸 변하죠. 뭐 때문에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네, 주식의 가격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그 하나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재무제표라 그러죠. 그 회사의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미래의 실적을 예측하고 적정 가격을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 가치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각종 정보들을 종합 분석해서 가격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참 정보와 더불어 거짓 정보도 난무하고요. 작전을 위한 정보들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불법적인 정보까지 마치 당연한 듯 내보내지기도 합니다. 대체로는 전자와 후자를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분석 자료와 각종 정보를 토대로 그 정보의 가치를 가격에 반영시킨 것 반반으로 보고 투자 결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고서방의 생각은 후자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미래 예측에 49% 정도를 줄 것 같고요. 그 나머지를 51% 적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 대해서 쏟아지는 각종 정보가 아주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인지 거짓인지를 여러분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쏟아지는 각종 정보를 걸러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특집으로 여러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적정 주가를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가격 결정 요인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채 안 되는 영향이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이조차도 적용을 해보지 않는다면 그 위험성이 너무 클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거품이 끼어서 높이 올라갔다가 멀미를 해서 무너진다 해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즉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적정 가격 부분에서는 그 폭락이 멈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얼마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겠다.
심리적인 지지선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호재거리에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 호재가 악재로 변한다 해도 떨어지는 한계점, 즉 지지선은 생기는 거잖아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미래 예측이 아주 훌륭한 회사들은 무너져도 그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미래 예측이 좋지 않은 회사를 우리는 펀더멘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회사들은요, 좋은 뉴스거리에도 쉽게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반면 안 좋은 뉴스거리에는 바로 낭떠러지로 직행해버린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되고 단체 관광객이 대거 국내로 몰려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아주 좋아져서 화장품 매출이 크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해볼게요. 자, 관련 업종이 대체로 크게 상승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개별 회사들 주가도 상승을 합니다. 그 상승폭이 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일까요? 네, 펀더멘탈이 아주 좋은 회사들일 겁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크게 오를 때 그 분야에서 1등, 2등 하는 회사들이 아주 크게 오른다라는 말이에요. 반면 악재 뉴스로 화장품 관련 주가들이 내리기 시작한다면 그 내림폭이 큰 순서는 펀더멘탈이 안 좋은 순서대로 크게 내린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오르지 못하는데 내릴 때는 더 크게 내립니다. 어떤 회사들이요? 펀더멘탈이 안 좋은 회사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주식 계좌가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십시오. 자, 지난번에 우리는 ROE, PER, PBR 같이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유추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ROE는 Return on Equity라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 했습니다. 자본 대비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가 퍼센트로 나타낸다. 기억나시죠? 똘똘한 아롱이 한 마리씩 키워야 한다 하면서 제가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ROE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1만 원짜리 한 주를 샀는데 1만 원짜리 개별 주가 한 주를 샀는데 내가 산 그 한 주, 그 1만 원을 통해서는 도대체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게 바로 EPS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arning per Share. 그 뜻은 주당 순이익이라는 말이에요. 한 주당 도대체 순이익이 얼마일까? 이거는 그냥 가격으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보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자, 주가 대비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라면, 내가 1만 원을 주고 산 주식이라면 1,000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몇 프로예요? 10%죠. 그렇다면 아마도 ROE도 10 근처에서 형성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에서 10% 정도의 이익이 나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도 10% 정도의 이익이 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요. 부채를 적용시키느냐의 문제도 있고 영업 외 수익들도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지루해질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하다라고 여기시고 오늘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0원짜리 주식에서 EPS가 주당 순이익이 2,000원 나오잖아요. 20%죠. 그러면 ROE 역시도 20 근처에서 형성이 되고 있을 것이다. 자, EPS는 주당 순이익이에요. 주당 순이익.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가 도대체 얼마의 이익을 내고 있을까? 내가 투자한 투자금 한 주가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을까? 작년에는요,
재작년에는요. 재재작년에는 얼마였을까?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얼마를 예상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상승률은 얼마입니까? 그 상승률만큼 최소한 올해 내년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PER 생각나시죠?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몇 년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할까 했었죠. 자, 10년이라면 10, 30년이라면 30. 통상적으로 10을 기준으로 한다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EPS와 PER 두 가지를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 PER은 원금 회수 기간. 상식적으로 PER이 10이라면 10년이면 원금 회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한 주를 투자했다면 10년이면 그 이익금만으로 한 주의 가격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EPS의 PER을 곱하면 그 주가가 되어야 된다. 이해가 가세요? 자, EPS가 1,000원이고 PER이 10이라면 그 주식의 가격은 이론적으로 10,000원이라면 적당하다라는 얘기예요. 내년에 EPS가 1,500원으로 예상이 되어진다면 1,500원에다가 10을 곱하면 15,000원으로 예상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여러분 반드시 해봐야 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EPS의 PER을 한번 곱해보는 겁니다. PER은 10을 기준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들만 존재한다면 이 가격이 바로 정확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EPS의 PER을 곱한 가격이 바로 적정 주식 가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정 가격보다 높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시고요. 네, 적정 가격보다 낮다면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재무제표는 분기별로 즉 3개월마다 공시가 됩니다. 여러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다 같이 공평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보지도 않는다면 무엇을 분석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공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똑같이 주어지는 그 정보를 반드시 분석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최소한 그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분기를 예측해 보시고 예상 EPS를 생각해 보시고 예상 PER을 생각해 보시고 예상 EPS 곱하기 예상 PER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얼마의 가격이 형성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좀 귀찮아서 안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 귀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 비율이 아주 적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요. 맞죠? 자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공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일이지만 자주 해보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이 쟁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성공은 1%의 거시기와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수나 경제학자나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노력만 하신다면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ROE를 공부할 때 PBR 같이 생각했었는데 생각이 나시죠? 네, 2를 기준으로 한다 하면서 공시지가다라고 생각하면 쉽다 했었습니다. Price Book Value Ratio,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가 일치한 상태를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장 가치가
장부 가치보다 적은 상태를 1 이하, 많이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한 주에, 내가 투자한 한 주에 반영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주에서 그 회사의 자산 가치는 도대체 얼마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 가치는 나의 주식 한 주의 가격이고, 거래되고 있는 시장의 한 주의 가격이에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 주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자산 가치, 북 밸류, 장부 가치를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BPS라는 얘기예요. BPS, 우리말로는 주당 순자산 가치라는 말입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 영어로는 Book Value per Ratio. Book Value per Share라고 그러는데요. BPS, Book Value per Share, BP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건 역시도 그대로 가격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3,580원 아니면 13,500원. 이렇게 보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보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쉽죠? 장부 가치를 그대로 가격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오늘 이 상태로 모든 업무를 그만둔다 해도, 즉 다시 말하면 문을 닫는다 해도 각 주주들에게 그 주당 가격에 맞게 돌려준다면 그만큼은 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어둡더라도 망하더라도 그만큼은 줄 수 있다. 여러분, 주식이 BPS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이 회사를 팔아치워도, 그 주주들끼리 팔아치운 몫을 나눠 가진다 하더라도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 주식 가격보다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BPS는 그 자체로서 그 주식의 가격입니다 라는 기준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현 BPS에 미래가치 가중치를 넣어보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EPS를 살펴보세요. Earning per Share라고 그랬죠. EPS,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가 도대체 얼마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 그 증가율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 분기 혹은 내년 EPS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PER을 곱해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PER은 1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했습니다. 10이라면 10을 곱하면 되겠죠.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비교를 해보세요. 너무 비싸다면 다음을 기약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회사 같아도 많이 비싸다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BPS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자체로, BPS 그 자체로 적정 주식 가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부 가치보다 너무 높은 가격이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살펴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ROE, PER, PBR에 더해서 EPS, BPS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적정 가격을 어떻게 유추해 볼 것인가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매 종목마다 다 적용시켜 보기에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어들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분석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펀더멘탈을 분석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투자에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고 있다. 물론 실패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여가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가격은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의 회사의 주식을,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야 한다는 원칙을
줘버린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주식 투자에서의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지요. 주식시장의 돈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인내심의 많은 사람의 주머니로 옮겨 넣는 과정이다. 이게 주식시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고서방은 사실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래프만 보면서 매수자리와 함께 매도자리를 결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랬죠. 실제 성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술적 분석만으로 투자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고서방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기본적 분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면 하는 게 고서방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기본적 분석을 마친 이후에 거기에 기술적 분석을 더한다면 정말 성공적인 투자. 여러분, 길게 오랫동안 재미를 느끼면서 커다란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서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고서방TV 내용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기술적 분석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차트 보는 법, 그 차트 속에서 매도자리와 매수자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고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